A급 수학의 중학교 1학년 과정입니다. 중학교 1학년 과정의 A급 수학이고요. 지금 방정식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방정식 부분. 제가 뽑은 첫 번째 문제는 방정식의 C스텝의 이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6번은 바로 뭐냐 하면 등식의 성질에 관한 겁니다. 등식의 성질. 등식의 성질,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방정식에 x값만 남기고 나머지를 정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그죠? 자, 근데 등식의 성질,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양변에서 같은 수를 빼도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해도 등식은 성립한다. 그리고 양변을 같은 수,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줘도 성립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식이 있는데 여기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빼도 곱해도 0이 아닌 수로 나누어도 성립한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는 이쪽이 원래 식이에요. A랑 B랑 같으면 자, 이쪽에서 플러스 C 해주면 A 플러스 C는 B 플러스 C. A랑 B랑 같으면 양쪽에 같은 수 C를 더해줘도 성립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맞죠? 자, 여기 2번은 뭐냐면 A 플러스 B와 X 플러스 Y가 같다 그랬어요. 자, 이건 뭐 좀 다르죠, 그죠? 자, 어쨌든 왼쪽과 오른쪽 좌변과 우변이 서로 같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요 x와 b를 서로 자리를 바꾼 거예요. 자, 여기 있던 x가 요리 가면 마이너스 x가 되겠죠, 그죠? 자, 이 b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b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좌우변을 이항한 겁니다. 이항한 것은 등식의 성질 양변에서 같은 수를 빼준 걸 두 번 한 거죠, 그죠? 두 번 한 거예요. 여기서 마이너스 x. 그럼 이쪽은 이렇게 마이너스 x가 생기고요. 여기는 x가 사라져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그럼 이쪽은 b가 사라지고요. 이쪽은 b가 생기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양변에 같은 수를 뺀다, 더한다를 두 번 계산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너무 복잡하게 돼 있어서 자 3번은요. A와 B 양쪽에 두 변이 좌변과 우변이 서로 같으면 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됩니까? 자, 여기다 지금 3을 곱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쪽에는 마이너스 3을 곱했어요. 마이너스 3을 곱해줬어요. 그럼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까? 이거 말이 안 되죠. 그죠? 한쪽에는 3을 곱해주고 한쪽에 마이너스 3을 곱해줬는데 그것이 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같은 수를 곱해야 되는 거니까. 자, 얘는 틀렸습니다. 이놈이 바로 답이에요.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거니까 3번이 답입니다. 근데 4번도 약간 이상하죠. 그죠? 4번은 이쪽에 옆에 와서 써보겠습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이 문제를 선택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자, 이 분수식이 있으니까 양변에다가 이렇게 6을 곱합니다. 그러면 여기 약분되면서 좌변은 3a가 되고요. 우변은 약분되면서 2b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3a와 2b가 같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자, 여기는 자, 이거는 상당히 얘도 마찬가지예요. a 플러스 b가 0이면 양변에 어떻게 합니까? 양변에 a를 더해줘 볼까요? 아니네요. 양변에 a를 더하는 게 b를 이쪽으로 이항합니다. 그럼 a는 마이너스 b가 돼요. 마이너스 b가. 자, 마이너스 b가 됩니다. 이항했으니까. 그럼 이러면 끄시면 되는데 요 앞에 이 식이 붙어졌어요. 그래서 양변에서 곱하기 2를 하면 여기는 2a가 되고요. 여기는 2를 곱하면 마이너스 2b가 됩니다. 그래서 얘랑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도 맞죠. 그죠?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는 뭐냐면 비례식에 관한 얘기입니다. 비례식에 관한 얘기. 방정식을 비례식이 주어졌는데 우리는 이 비례식을 곱해야 돼요. 초등학교 때 이런 거 배웠죠. 초등학교 때 비례식을 배웠습니다. 어떤 비례식을 배웠냐? A 대 B는 C 대 D다. 이런 비례식이 있으면 내항을 곱한 B 곱하기 C와 외항을 곱한 A 곱하기 D가 A 곱하기 D 곱한 값이 서로 같다라는 겁니다. 그죠? 요게 비례식의 성질이에요.
비례식의 성질,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이게 비례식의 성질이죠. 그죠? 자, 이 성질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자, 하나, 둘, 셋, 넷. 자, 여기 는을 기준으로 요쪽에 둘이 안쪽에 있는 항이니까 이 둘이 바로 서로 내항입니다. 그죠? 내항. 자, 이 둘이 바깥쪽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 둘은 외항입니다. 외항.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으니까 내항의 곱은 11 곱하기 3x-1이고요. 외항의 곱은 3 곱하기 x 플러스 3입니다. 자, 그런데 얘랑 곱할 때 숫자가 앞에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곱셈기호 생략한 거죠. 그리고 가로는 그대로 유지해야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이 생겼습니다. 내항에 여기는 바로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한 거예요.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분배 법칙을 이용해야 되겠네요. 33x 마이너스 11 여기는 3x 플러스 9 이렇게 됩니다. 자, 3x가 열이 넘어가면 33x 마이너스 3x가 되고요. 11은 넘어갈 거기 때문에 쓰지 않았습니다. 원래 있던 9에다가 이 마이너스 11이 넘어오면 플러스 11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요 식을 계산하면 동류항끼리 계산해야 되니까 30x가 되겠고요. 여기는 2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x는 30분의 20이니까 3분의 2가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x의 값을 찾았습니다. x의 값은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례식으로 주어졌을 때도 1차 방정식을 풀 수가 있다. 1차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정리를 하면 된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문제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절대값. 그죠? 예. 자, 요 놈이 양수일 때 x-1이 0이 될 때의 x의 값이 얼마냐면 1이에요. 자, 3-x가 0이 될 때의 x의 값은 3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값과 얘가 0이 되는 값은 1과 3인 거죠. 그래서 저놈의 영역을 이렇게 나눕니다. 자, 여기 1이 있고 3이 있으면 자, 요 부분과 요 부분과 요 부분 이렇게 세 군데가 있을 거예요. 범위 영역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이 첫 번째 영역에서는 x가 1보다 작다는 수입니다. x가 1보다 작을 때 첫 번째 경우입니다. 자, 이 첫 번째 경우 x가 1보다 작을 때 1보다 작은 수 뭐 0을 집어넣어 볼까요? 0 x에다 0 집어넣으면 이쪽은 0 집어넣으면 음수고요. 그러니까 음수니까 x-1에 마이너스 붙어서 절대값 기호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쪽은 x가 0이면 여기 양수예요. 그러니까 3-x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3-x이기 때문에 이 둘은 서로 사라져서 1은 3이래요. 1하고 3이랑 같대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자, 이거는 모순입니다. 모순. 1하고 3하고는 같지 않습니다.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답은 없어요. 자, 두 번째 경우는 어디입니까? 여기 있는 거네. 그죠? 마이너스 1보다는 플러스 1보다는 x가 크고 3보다는 작을 때 예를 들면 2 같은 수를 생각한 거죠. 2를 집어넣으면 요 놈은 양수고요. 2를 집어넣어도 요 놈도 양수예요. 3-x 이들이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갔더니 2x는 넘어왔더니 4가 돼서 x는 2가 됩니다. x는 2가 바로 요 범위에 들어가네요. 그죠? 그래서 요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 요 범위에 있는 범위 3보다 큰 거죠. x가 3보다 클 때 3보다 클 때는 3보다 큰 수를 집어넣어 보면요. 이쪽은 양수고요. 여기 3보다 큰 수가 들어가면 음수가 됩니다. 이쪽은 양수고요. x-1 그대로 나오고요. 이쪽은 3-x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쪽은 x-1이 되고요. 마이너스 3 플러스 x.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이 같다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모순이 생기죠. 그죠? 이렇게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마땅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구했던 x는 2 요거 하나만 답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값 a 이퀄 절대값 b 이렇게 써 있으면 이 식을 바로 이렇게 고칠 수 있었는데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a는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b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 이것은 무슨 뜻이냐? a는 b이거나 또는 a는 마이너스 b다. 이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라고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번까지 해봤고요. 더 내려가 보면 아마 자, 방정식, 복잡한 방정식들을 푸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번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선생님이 이런 종류의 문제에 대해서 한 번은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자, 다른 데서 하면 되는데 지금 A급 하면서 이거 할 수는 없는데 한 번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로 분수가 나오면 최소 공배수. 자, 여기는 양변에다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식을 풀기 위해서는 자, 얘부터 정리하면 양변에다가 12를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3번과 1번을 보니까 상당히 복잡해요. 1번은 간단해 보이지만 순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 문제 중에서 3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자, 이거 3번을 풀어봐야 되겠네요. 자, 왜냐하면 나머지 1번과 2번은 간단한 편인데 3번이 좀 복잡합니다. 3번을 제가 직접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3번을 보면은 분수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죠? 소수도 또 이렇게 있고요. 소수도 있고요. 자, 없는 것도 있어요. 자, 모든 식에서 처음 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 하면 거듭 제곱을 계산하고요. 괄호를 없애주는 거예요. 괄호를 없애주는 거. 괄호를 없애주는 것이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괄호를 푼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그래야지 실수가 줄어들어요. 실수가 줄어드는 이유는 왜 줄어드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나중에 한번 알아보세요. 왜 그렇게 되는지. 자,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괄호 푸는 것부터 안 하면 틀리게 될 텐데 틀려봐야지 왜 괄호부터 푸는지 알게 될 거예요. 선생님이 그걸 말해주면은 여러분들이 잘 안 합니다. 그걸. 자, 0.5x 분배 법칙을 쓰니까 플러스 0.5가 되고요. 이쪽은 1 마이너스 5분의 1x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기는 지금 분모에 2가 있고요. 여기 소수 첫째 자리가 있고요. 5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는 10을 곱해도 됩니다. 이 동류항들을 찾아서 계산을 해도 되는데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에 정수 모양까지 됐을 때 계산하면 좋기 때문에 자, 여기다 10을 곱하면 자, 여기다가 10을 곱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5가 되죠. 그죠? 약분해서 5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자, 여기 10을 곱하면 분수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요게 새로 생겨야 됩니다. 괄호가. 그죠? 자, 여기다가도 10을 곱하면 마이너스 5x가 되고요. 자, 여기다가도 10을 곱하면 플러스 5가 됩니다. 자, 여기다가도 10을 곱해야 돼요. 자, 여기다가도 10을 곱해야 돼요. 2x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분수도 사라지고 소수도 사라졌어요. 괄호만 남았죠. 그죠? 다시 괄호를 또 풀어야 됩니다. 여기서 괄호를 또 풀어야 되겠죠. 자, 여기 괄호 푼 요거 가져와서 다시 괄호 풀어야 됩니다. 마이너스 15x에 마이너스 5에 마이너스 5x에 이거 마이너스 5가 아니에요. 이거 넘어가면 플러스 5 되네요. 그죠? 자, 플러스 5 이렇게 됩니다. 여기 10 마이너스 2x. 자, 그래서 x가 있는 것들을 다 모아 보면요. 자, 요것이 얘랑만 우선 동류항
등호의 같은 쪽에 있으니까, 다 왼쪽에 있으니까 이 둘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20x가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가면 플러스 20x가 됩니다. 그래서 왜 글이 넘어갔을까요? 내 마음대로 넘기는 거예요. 자, 이거 계산하면 18x가 되죠. 이것 때문에 이리 넘겼어요. 이것 때문에. 자, 이것 때문에라는 건 뭐냐면 이게 여기 나와서가 아니에요. 플러스로 계산됐기 때문에 편해서 그런 거예요. 이 앞에 부호가 플러스라는 거죠. 그죠? 플러스라는 부호가 생겼기 때문에 편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자, 대신에 여기 플러스 5와 플러스 5를 더하면 10이 되는데 이 10이 넘어오면 마이너스 10이 되죠. 그죠? 10 마이너스 10이 되니까 이쪽은 공교롭게도 사라지네요. 18x는 0입니다. 따라서 그냥 x는 0이 되겠네. 그죠? x는 0이 들어가야지만 되고요. 자, 이렇게 답을 찾았을 때는 0을 대입해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여기 0 대입하면은 2분의 1만 남아요. 이거 사라지니까. 자, 여기 0 대입하면은 이거 사라지고요.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0.5가 됩니다. 그죠? 플러스 0.5. 자, 여기 0 집어넣으면 이쪽은 1만 남아요. 자, 2분의 1과 0.5를 더하면 1 되나요? 맞죠? 그죠? 자, 2분의 1은 0.5니까 0.5 더하기 0.5는 1 맞죠? 그죠? 그래서 같아집니다. 이게 옳은 답이란 얘기예요. 자,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방정식을 푸는 거는 기본 문제이기 때문에 A급에서는 많이 안 다룹니다. 여러분들이 이 A급에서 는 많이 나오는 문제가 바로 방정식의 활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14번을 보면요. 방정식의 14번을 보면은 이거 아주 뭐 복잡하게 돼 있네요.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다 보면 다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C스텝이 두 번에 나누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이게 되나 모르겠어요. 자, 이게 여기 붙을까요? 붙네요. 자, 이제 선생님이 좀 쉬운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조차도 다 어렵게 보여져서 이거 다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자, 그래도 한번 풀어봅시다. 자, 14번에 보니까 x에 대한 방정식이래요. 아, x에 대한 방정식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어요. 자, 그러면 둘이 해가 같대요. 둘의 해가 같대요. 아, 그러니까 학생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이거 풀어서 나온 답 찾고 이거 풀어서 나온 답 찾아서 같다고 두면 되겠구나. 이게 문제의 약속이죠. 해가 같다고 했으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 방법, 물론 방법 됩니다. 하지만 이 방법 별로 좋지 않아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이쪽은 풉니다. 왜냐하면 여기 미지수가 없기 때문에 x를 구할 수 있어요. 답을 찾아요. 그래서 그 답을 찾아서 두 번째 식에서도 이 미지수 두 개 있는 것을 x로 풀려고 그러면 힘들고요. 여기서 나온 답을 x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같은 값을 갖는 해가 같기 때문에 이쪽에서 찾아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가 참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런 방법으로 이 문제를 푸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자, 여기 요것이 첫 번째 식이고요. 요것이 두 번째 식이라고 할 때 자, 1번에서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얘는 간단하네요. 그죠? 넘어가면 2x-x가 되고요. 자, 얘는 넘어갈 거기 때문에 이쪽에 쓰지 않았습니다. 자, 이거 원래 7이 있고요. 마이너스 3이 넘어와서 플러스 7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나와서 플러스 3이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 2x에서 x를 빼니까 x가 되고요. 이쪽은 10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 답이 10이란 얘기예요. 그럼 해가 같기 때문에 얘도 답이 10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3에 x자리에다가 10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x자리에다가 요 x자리에다가 10을 이쪽에서 나온 답을 대입하면 됩니다. 두 번째 식에다 대입한 거죠. x는 10을 2번에 대입한다. 2번에 대입한다는 것은 2번에 x라고 써있는 놈들에게 대입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보죠. 30 마이너스 3m 20 플러스 4 이렇게 되네요. 그죠? 자, 이때도 3m을 1이 넘깁니다. 이쪽에 있으면 3m이 앞에 마이너스가 있지만 넘어가면 플러스 3m이 돼요. 그죠? 자, 여기 24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24가 되니까 요거 계산하면 6이 됩니다. 그죠? 자, 됐습니다. 따라서 양쪽을 3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이쪽은 없어져서 m만 남고요. 이쪽은 약분돼서 2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m은 2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번 같은 문제를 정리했고요. 15번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네요. 자, 해가 주어진 방정식이 있는데요. 자, 조금 어려운 걸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뽑은 문제는 19번입니다. 19번. 여러분 책이 있는 사람들은 책도 참고해서 보면 좋겠어요. 그죠? 자, 19번 문제는 x에 대한 방정식이래요. x가 어디 있나 보세요. x가 여기하고 여기하고 두 군데 흩어져 있네요. 그죠? 자, x에 대한 방정식이기 때문에 x를 찾아야 되니까 x끼리 모아야 되겠죠. 일단 분배 법칙을 합니다. ax 마이너스 a 이쪽은 x 플러스 2. 자, x끼리 모아야 되니까 x 붙은 놈이 요 두 놈 모으고요. 자, 얘는 우변으로 이항하면 됩니다. ax 마이너스 x. 자, 얘가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x. 얘는 넘어갈 거기 때문에 a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x에 관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x로 묶어버리면 a-1의 x가 되고요. a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양변으로 이렇게, 만약에 4x는 8 그러면 양변을 뭘로 나눠요? 4로 나누죠. 그죠? 자, ax는 7 그러면 양변을 뭐로 나누면 됩니까? a로 나누면 돼요. 그죠? 자, 그런데 이 a가 0이 되면 되나요? 안 되나요? 0으로는 나눌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a는 0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두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첫째, 얘 같으면 a가 0이 아닐 때와 a가 0일 때로 나누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a가 0일 때, 그러니까 이 앞에 가자. 자, 우린 여기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a-1이 0이 아닐 때, 0이 아닐 때는 그냥 양변을 a로 나눠주면 되기 때문에 이것일 때 식은 이렇게 됩니다. 자, 이쪽에 a-1, 이쪽에 a- 이렇게 나눠주면 되고요. 자, 여기는 이렇게 약분돼서 사라져요. 그래서 x는 바로 a-1분의 a 플러스 2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는요. a-1이 0일 때예요. 0일 때. a-1이 0일 때. 자, a-1이 0일 때는 여기처럼 이렇게 a-1로 나눌 수 없어. 왜냐면 0으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0으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나누는 방법을 쓸 수가 없습니다. a-1이 0일 때는 이쪽은 0이 되고요. 0x는 자, 즉 a-1이 0이기 때문에 a가 1이거든요. a에다 1을 집어넣으면 이쪽은 3이 돼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0 곱하기 x는 3이에요. x에다 숫자를 막 바꿔서 1, 2, 3, 4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도 0이랑 곱해서 절대 항상 0이 되죠. 그죠? 절대 3이랑 같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a가 1일 때, 즉 a-1이 0일 때는 a가 1일 때인데 이때는 만족하는 x의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x의 값이 없다. 그죠? 그래서 다른 말로 여기서 뭐라 하냐면 해가 없다. 해가 없다. 이렇게 씁니다. 해가 없다. 그래서 문자가 있는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양변을 뭘로 나눠줘야 되는데 나눈다는 것은 0이 아닐 때만 나눌 수가 있어요. 0이 아닐 때만 나눌 수가 있고요. 0일 때는 못 나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해 둬야 됩니다. 자, 문자가 있는 경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요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죠. 그죠? 자, 어떤 방정식에 해가 주어졌는데 미수가 3개짜리 방정식이 있어요. 이거는 뭐 별로 아닌 것 같고요. 혹시 활용 중에 2학기 때는 좀 쉬운 것이 시험에 나올 거기 때문에 방정식의 활용을 선생님이 끄집어내 볼게요. 자, 이제 활용으로 넘어갑니다. 연속한 세 자연수의 합이 198일 때 가장 큰 수를 구하여라 그랬어요. 자, 여기 이 안에 꼼수 있습니다. 꼼수 풀이법. 꼼수 풀이법이 있어요. 자, 중간에 언제 나올지 봅니다. 연속해서 보도록 하세요. 자, 연속한 세 자연수라는 것은 7, 8, 9 이런 것처럼 세 수가 이렇게 일씩 차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가장 큰 수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가장 큰 수를 제가 x라고 둘 거예요. 그럼 연속한 세 자연수는 큰 수가 x니까 그 앞에는 x-1이고요. 그 앞에는 x-2가 되겠어요. 이렇게 연속한 세 자연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놈들의 합이 198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x-2와 플러스 x-1과 플러스 x 다 더하면 198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x 더하니까 3x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래서 198이 되겠네요. 따라서 3x는 자, 요 마이너스 3이 넘어오면 플러스 3이 되죠. 그죠? 이렇게 조그맣게 쓰고 이거 보고 계산하세요. 보고 하세요. 암산하지 말고. 자, 여기다 3이 더해지면 201이 됩니다. 그죠? 201. 따라서 3으로 나누니까 3, 6, 18, 3, 7에 2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가 67이고요. 가장 큰 수가 바로 x이기 때문에 그 답은 67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꼼수 나갑니다. 꼼수 풀이법은 뭐냐? 연속한 수를 여기서는 이렇게 놨는데 왜냐하면 가장 큰 수 x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큰 걸 x라고 둔 거예요. 보통은 가운데 걸 x로 둬요. 그 앞에 거는 x-1이고요. 그러면 그 뒤에 거는 x 플러스 1이 돼요. 그래서 이 세 수를 더하게 되면 결국은 이 부분은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사라지고 3x가 됩니다. 그래서 미지수를 이렇게 두고 놨을 때 x-1과 x와 x로 뒀을 때 x 플러스 1로 뒀을 때 세 수의 합이 항상 3x가 되기 때문에 198을 3으로 나눠서 3, 6, 18 자, 이렇게 나누면 떨어지네. 그죠? 3으로 나눈 놈이 바로 항상 가운데 값이 된다는 겁니다. 가운데 값이 66. 그러니까 그 다음 수는 67.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꼼수 풀이법이었습니다. 꼼수 풀이법. 자, 이거는 말 그대로 진짜 꼼수예요. 다 더하면 3이 되기 때문에, 3x가 되기 때문에 그냥 여기 합을 3으로 나눠버리면 가운데 수가 된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게 꼼수예요. 자, 198을 3으로 나누면 이 몫이 바로 가운데 수가 된다. 가운데 수가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사실은 간단하게 문제가 풀어진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저녁에 선생님 맨날 밤 늦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졸려요. 자, 여러분들은 문제가 나오면 머리를 쓰는 방법을 뭐 분배 법칙이다 뭐다 이런 계산법을 알려주면은 그 문제만 그렇게 하는 줄 알아요. 자, 이 A급 책에서 이 문제가 나온 걸 한번 보세요. 25번 연필 30자루를 사려고 하는데 1200원이 부족해요. 그래서 20자루만 샀더니 1800원이 남았다 그랬어요. 연필 한 자루의 값을 구하여라. 자, 그러면 일반적인 방법은 이런 거죠. 자, 원론적인 수학적인 방법. 수학적인 방법. 자, 선생님이 좀 이따 설명하는 방법도 수학적인 방법이긴 한데
이게 수학이 아닌 건 아니죠. 연필 한 자리의 값을 x라고 그러면요. 연필 한 자리의 값을 x라고 그러면 30개를 사면 30개의 값에서 1200원을 뺀 것이 30개를 사면 1200원이 모자란다 그랬잖아요. 그죠? 30개에서 1200원을 뺀 것이 바로 이게 가지고 있는 돈이겠죠. 머니. 가지고 있는 돈이 이거겠죠. 왜냐면 30개 값에서 지금 1200원이 모자라요. 자, 그런데 부족해서 20자루만 샀다 그랬어요. 20개 값에다가 1800원이 더 있는 거죠. 그죠? 이것도 머니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과 이 상황이 둘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30x 마이너스 1200하고 20x 플러스 1800하고 같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선생님은 이제 여기에 이렇게 해서 이걸 풀면 답이 나올 테니까 선생님 여기서 창의적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창의적인 방법. 어떤 창의적인 방법이 있을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자, 30개 살라니까 1200원이 부족한데 20자루를 사니까 1800원이 남았어요. 그럼 여기 몇 자루 줄어들었어요? 10자루가 줄었잖아요. 그죠? 10자루 값이 3000원이란 얘기예요. 10자루 값이 3000원이란 얘기예요. 그죠? 여기는 1200원이 부족한데 여기는 1800원이 남으니까 그 차이가 얼마예요? 이거에서 이거를 빼면 플러스 되면서 3000원이 되잖아요. 그죠? 10자루 값이 3000원이니까 한 자루에 얼마겠어요? 300원. 답이 나오죠. 그죠? 300원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10자루 값이 3000원이니까 한 자루 값은 300원이다. 끝. 자, 풀어볼까요? 여기서. 자, 요거 요쪽으로 이항하면 30x에서 20x를 빼니까 암산해보세요. 10x 됩니다. 자, 여기 1200이 넘어가면 플러스 1200이 돼요. 그래서 요거 더하면 3000원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x는 3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어때요? 똑같죠. 그죠? 자, 근데 선생님이 지난번에 어떤 강좌에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차를 이용하는 식. 차이를 이용한 식을 세우면 아주 단순해진다. 편리해진다.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여기 뭐 연필의 차이, 돈의 차이, 차이를 이용해서 바로 딱 두 줄도 안 걸려요. 이거 두 줄이면 끝나요. 짧은 두 줄이면 끝나요. 근데 이거는 식 세우고 풀어야죠.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에 요 식이 지금 여기에 요 식과 같은 거예요. 10개 값이 3000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이 차이를 이용하면 이 긴 식을 건너뛰고서 바로 이 식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차이를 이용한 식을 생각하면 상당히 편리해진다. 그게 바로 창의적인 방법이다. 수학적인 방법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 풀이는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그죠? 이만큼. 자, 제가 원하는 창의적인 방법은 요만큼입니다. 요만큼. 창의적인 방법이 그만큼 편해요.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빨리 한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다른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죠? 정가가 15,000원인 상품을 10% 할인했대요. 10%. 뭐에 대한 10% 할인이냐? 정가에 대한. 정가의 10%를 할인해서 깎아줘서 팔았더니 원가의 20% 이익이 생겼다. 이때 원가를 구하라 그랬어요. 원가. 자, 원가를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원가. 원가를 얼마인지 모르니까 원가를 x1이라고 하겠습니다. x1. 라 하자. 이라 하자. 자, 그러면 정가가 15,000원인데 15,000원인데 10%를 깎아서 팔았어요. 10%를 깎아주고 팔았으면 몇 퍼센트를 받은 거냐 하면 90%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15,000원에 100분의 90을 받고 팔았어요.
자, 이게 받은 돈이에요. 받은 돈. 물건 팔고 받은 돈. 그죠? 자, 여기다 10 쓰면 깎아준 돈이기 때문에 15,000원에서 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식이 간단히 세워진다 그랬어요. 여기도. 그죠? 원가의 20%의 이익이 생겼다. 자, 그럼 이게 받은 돈인데 이익이라는 거는 뭘까요? 이익이라는 건 바로 뭐냐 하면 다행이다. 이익이라는 거는 바로 뭐냐 하면 이 받은 돈에서 내가 사온 원가를 뺀 거예요. 그죠? 원가를 뺀 것이 이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가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이익이라는 것이 얼마냐 하면 받은 돈에서 원가 A를 빼면 됩니다. 이게 이익입니다. 자, 근데 그 이익이 바로 뭐냐? 원가의 20%. 원가의 20%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가의 20%니까 A 곱하기 100분의 20이 바로 요겁니다. 자, 요걸 간단하게 고쳐보면 동그라미 이렇게 지워버리죠. 자, 그래서 1500에다가 9 마이너스 1500 곱하기 9하고 마이너스 A가 되네요. 그죠? 여기 괄호가 있으면 얘가 이렇게 분배법칙 되는데 괄호가 아니고 얘만 계산한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A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도 동그라미를 이렇게 지워버리죠. 자, 10분의 2A예요. 이거 넘어가면 10분의 10이니까 10분의 12A가 될 것이고요. 1500에다가 곱하기 9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걸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은 이게 5분의 6이니까 A는 바로 뭐냐면 1500 곱하기 9에 5분의 6이니까 6분의 5가 곱해지겠죠. 그죠? 자, 6분의 5니까 6, 여기 2와 여기 3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요거 곱하면 15예요. 그러니까 15 곱하기 15는 225인가? 그리고 동그라미 2개, 그리고 이걸 나누기 2 하면 돼요. 그러니까 11, 25, 빵 이렇게 되네요. 그죠? 이때 원가는 11,250원이구나. 이렇게 원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가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복잡하죠. 그죠? 자, 원가정가 문제는 요것도 차이에 관한 식을 생길 수도 있고 합에 관한 식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 문제는 약간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약간 어려워요. 왜냐하면 정가도 나오고 원가도 나오고 할인한 금액도 나오고 또 여기 이익도 나와요. 모든 용어가 지금 나올 수 있는 용어가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 원가가 뭐고 정가가 뭐고 할인한 금액이 얼마고 그래서 할인가가 얼마고 받은 돈이 얼마고 이익이 뭔지 이 용어들을 모두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라서 이 문제는 원가정가 문제 중에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을 한번 보죠. 자, 나이에 관한 문제는 좀 쉬우니까 제가 넘어갈게요. 평균 구하는 문제도 있고요. 자, 여기 농도 구하는 문제가 있는데 농도 구하는 문제 한번 해봅시다. 33번. 자, 여기 소금물의 농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소금물의 농도를 구하는 문제. 소금물 문제 나오면 너무 싫잖아요. 선생님들이 이 소금물 문제가 나오면 늘 뭘 하냐 하면 그림을 그리라고 해요. 그림을 그리라고 하는데 학생들이 그림을 잘 안 그려요. 다 귀찮거든. 애들은 귀찮아. 귀찮아서 안 하다 보니까 틀려. 그러니까 틀리고 살아 그러면 틀리고 그죠? 틀리고 좋고 뭐 알파고 이거 아니죠. 자, 귀찮아하면 안 돼요. 공부하는데 귀찮아하면 안 돼요. 귀찮아하면 안 됩니다. 자, 조건에 맞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느냐? 자, 지금 여기 한번 읽어보면 소금물과 소금목을 섞어서 뭐를 만들었다. 자, 얘와 얘의 양을 각각 구하여라. 원래 있던 양 구하여라. 그러니까 여기 이 내용이 바로 주된 내용이에요.
그림을 그릴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뭐랑 뭐랑 섞어서 뭘 만들었느냐. 자, 이렇게 그릇을 그리고요. 이 양은 상관이 없어요. 여기다 물을 지금 그린 겁니다. 지금 소금물을 그린 거 이게. 자, 요렇게 그릇을 요렇게 그리고요. 요 물 수면 위에다가 퍼센트를 씁니다. 농도를 써요. 3%. 자, 다른 조건은 없죠. 처음에는 조건만 봐야 돼요. 자, 두 번째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에는 8%의 소금물이 있습니다. 그죠? 8%의 소금물이 있어요. 이 둘을 섞었대요. 섞었으니까 더한 거예요. 더했어요. 자, 그랬더니 뭐가 됐느냐? 6%의 소금물이 300g이 만들어졌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6%가 만들어진 거예요. 6%. 자, 둘을 섞었으니 더 많아졌겠죠. 그죠? 그릇이 살짝 커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거 뭐 그릇 크게 그릴 필요 없어요. 그냥 그림의 모양만 맞으면 돼. 모양만 맞으면. 그리고 여기 기호 이것만 맞으면 돼. 이것만 맞으면. 자, 그런데 여기 300g이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3%는 얼마고 8%는 얼마냐. 자, 이것은 중학교 1학년의 방정식 1차 방정식에서도 나오고요. 2학년의 연립방정식에도 또 나와요. 연립방정식 또 나와요. 2학년들은 요거를 XY라고 하고 풀면 되거든요. 1학년은 요거를 뭐라고 놓고 풀면 되느냐? 만약에 얘를 알고 싶으면 여기를 X라고 두고요. 여기는 300-X라고 하면 돼요. 그럼 얘랑 더하면 이 X가 마이너스 X와 플러스 X가 사라지고 300이 되겠죠. 그죠? 이 양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하도 못해서 사실은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걸 하려고 합니다. 식을 세우는 것은 원칙에 따라서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적당한 농도를 가진 소금물 속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구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소금의 양은 소금물의 양 중에서 소금물의 양이 있어요. 소금물의 양. 그죠? 여기에서 100분의 농도를 곱해주면 바로 소금의 양이 됩니다. 이게 소금의 양이 돼요. 선생님이 이게 지난번에 백분율 계산하는 걸 얘기해 줬죠. 그죠? 백분율을 계산하는 방법. 자, 우리 반에 한 번만 더 해야 되겠다. 이거 지금 여러분 또 동영상 또 찾아보려면 힘드니까. 자, 우리 반에 학생이 50명이 있어요. 50명이 있어요. 우리 반에 학생이. 근데 이 학생은 남자와 여자를 합친 거예요. 그죠? 우리 반의 학생은 남자 여자 합해서 50명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 30%가 남자예요. 남자. 그럼 도대체 남자는 몇 명이냐? 이거 초등학교 때 맨날 하던 문제란 말이에요. 그죠? 50명 중에서 100분의 30% 이게 남자다라고 식을 세운 거죠. 이 50은 남자 여자의 합이에요. 여기서 소금물의 양은 농도라는 것은 소금의 비율이거든요. 물하고 소금하고 섞여 있는데 전체 중에서 소금의 비율이 얼마냐라는 것이 농도기 때문에 전체 중에 남자가 몇 명이냐라는 요 여기 남자가 소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소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소금물의 양 50g에다가 농도 100분의 30을 곱해주면 그 속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나온다는 거죠. 그 속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우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 밑에다 지금 식을 세우려고 그래요. 백분율 문제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방법이. 사실은 수도 같은 숫자인데 표현이 다른 거예요. 용액이라서. 자, 보세요. 자, X 중에서 100분의 3이 소금이구나. 여기는. 그죠? 플러스 여기는 소금이 얼마냐? 300-X 중에서 100분의 8이 소금이구나.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랬더니 여기에 있는 거랑 같아졌어요. 여기 있는 소금은 얼마냐? 300 중에서 100분의 6이 소금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요 놈이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과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더하면
이 둘을 섞었기 때문에 결국 여기 있는 소금의 양과 같다는 거예요. 그죠? 소금의 양과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푸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식을 풀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요 식을 잘 보세요. 선생님 여기다가 좀 색깔을 달리 해야 되겠다. 지금 이거. 자, 요 식을 한번 보세요. 자, 이 식의 양변에다가 100을 곱해주면 여기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3x가 돼요. 여기는 300-x 곱하기 8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6 곱하기 30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 풀면 3x 38에 24 2400 마이너스 8x 자, 여기는 368 1800 그죠? 자, 그러면 이건 몇 x입니까? 3x에서 8x를 빼면 마이너스 5x니까 이쪽으로 갔어요. 5x 이쪽으로 가버려요. 자, 2400에서 1800 뺍니다. 그럼 얼마나요? 600이 되네요. 그죠? 따라서 x는 6일은 6, 6이 12. 에이씨. 5로 나눈 거죠. 600을 5로 나누면 120이 됩니다. 그죠? 5일은 5에다가 520 이렇게 120g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게 120g이에요. 얘는 300에서 120을 빼기 때문에 180g인 거죠. 그래서 3%짜리는 120g이고 8%짜리는 180g이다. 자, 3%짜리 120g 그 다음에 8%짜리 180g이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죠. 자, 여기 마지막으로 한번 그 꼼수를 해야 돼요. 꼼수 뭐냐? 자, 여기 이거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 식을 간단히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바로 1이 가는 겁니다. 이거 빨간색으로 있는 바로 요리 가는 겁니다. 여기서 뭘 했냐 하면 이 위에 있는 식에서 여기 100을 곱해주고 여기 또 100을 곱해주고 여기도 100을 곱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라지고 얘가 사라지고 이 100과 얘가 사라지고 그냥 3x 그 다음에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요게 남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항상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 식을 보고 바로 이 식을 바로 세워버리면 돼요. 그죠? 자, 이 식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세우느냐? 자, 이 식을 바로 세울 수 있어요. 얘랑 그냥 숫자 정도로 그냥 곱하면 돼요. 얘랑 그냥 곱해주면 되고요. 얘랑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소금물 문제를 도저히 잘 모르겠다면 이렇게라도 외우세요. 곱하고 플러스 곱한 것은 곱한 것과 같다. 이렇게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저히 못하시면. 하지만 농도 문제는 그냥 백분율과 같다. 자, 이렇게 생각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외워서 푸는 건 별로 좋지 않죠. 그죠? 자, 닭다리, 돼지다리, 창의사고력 문제풀이 방법으로 풀었던 거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몇 번이냐 하면 33번입니다. 33번. 올해 학생 수는 작년에 비해서 8% 증가했다. 자, 이 백분율이네. 그죠? 8% 증가해서 얘가 됐다. 얘는 바로 올해의 학생 수입니다. 올해의 학생 수. 자, 그런데 올해의 학생 수는 작년에 비해서 8% 증가해서 이만큼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죠? 학생들이 잘 틀리는 게 이 숫자에서 8%를 빼면 얘가 되겠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8%를 빼면 얘가 되겠구나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자, 지금 100만원이 있어요. 100만원. 그런데 10%가 늘었어요. 주식에다가 100만원을 투자했는데 10%가 늘었어요. 그러면 얘 얼마 됩니까? 110만원이 돼요. 110만원. 그치? 자, 110만원에서 10%가 떨어졌어요.
110만 원에 대한 10%는 11만 원이에요. 11만 원. 그죠? 그래서 110만 원에서 11만 원 빼면 99만 원이 됩니다. 그죠? 자, 우리는 10%가 늘어서 이렇게 됐는데 10%를 줄이면 다시 1이 갈 것 같지만 절대로 1이 가지 않고 푹 더 내려갑니다. 1%만큼 더 내려간 거예요. 그죠? 자, 이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크면 세금 낼 텐데 부가세의 개념이에요. 부가세. 뭔가 똑같아져 보이는데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나라에서 세금을 야금야금 뜯어가고 있어요. 결국은 그래서 그게 같아진다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10%가 날아가요. 그래서 이런 백분율에 관한 문제는 항상 기준이 되는 해를 해에서 출발해서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됐다. 작년 학생 수를 X라고 했을 때 작년에 비해서 8%가 증가됐다는 얘기는 작년 학생 수에 대해서 100분의 108이 됐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00분의 108. 이게 378명이다 이런 얘기죠. 작년 학생 수에 대해서 100분의 100이 작년이랑 똑같은 거잖아. 8% 증가했으니까 100분의 108이 된 거지. 그죠? 이거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X 곱하기 108은 자, 이게 이쪽으로 곱해지니까 378 빵빵 이렇게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나누면 되겠죠. 나누면 되는데 여러분 이거 나눌 수 있나요? 나눌 수 있어요? 자, 108로 X는 108분의 378 빵빵입니다. 자, 그냥 나눠 볼게요. 37800. 자, 108. 자, 3으로 나오면 38에 24에다가 3이에요. 그죠? 자, 여기는 얼마가 남냐면 4가 남고요. 여기는 5가 됩니다. 동그라미 하나 쳤어요. 그럼 여기가 5가 되네요. 그죠? 5, 8에 40. 1호는 5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 0이 끝자리 0이 하나 남았기 때문에 여기 동그라미 하나 더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계산했더니 X는 350명이 되었다. 아, 작년에 350명이고 여기서 8%가 더 올라가서 378명이 됐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8% 감소하면 작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378에다가 이렇게 쓴다는 거면 100분의 92 이렇게 쓰면 답이 나올 것 같지만 안 나옵니다. 여러분 직접 한번 해보세요. 안 나옵니다. 자, 이렇게 상당히 오래 했네요. 지금 거울 방정식의 활용의 시스템을 끝장을 내야 되는데 자, 이거 뭐 아직 하려면 멀었어요. 지금 이거 문제가 너무 많은 것 같아. 시스템에 거속시 문제가 있는데 요거는 좀 쉬우니까, 나이의 문제가 나와 있는데 요거는 좀 쉬우니까, 근데 끝났네요. 다 됐으니까 나이 문제는 생략하고 거속시가 더 힘들어지니까 거속시 문제를 마지막으로 풀고 34번을 마지막으로 풀고 A급 수학 여기 시스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정식 부분의 시스템이죠. 자, 다행히도 거의 끝자락에 왔습니다. 자, 두 지점 A, B를 왕복하는데, 왕복이래요. 왕복이 뭡니까? 갔다가 돌아오는 것까지 해서 왕복이에요. 왕복이라는 것은 갔다가 오는 겁니다. 이것까지 하는 겁니다. 근데 갈 때는 이렇게 가고 올 때는 시속 이렇게 왔어요. 둘 다 시속이네요. 시속. 시간을 발라야 되고요. 걸어서 5시간이 걸렸다 그랬습니다.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여라. 거리를 모르니까 X 킬로미터라고 해야 돼요. 이거 미터라고 하면 안 돼요. 센티미터 이런 거 안 돼요. 왜냐면 여기랑 똑같이 넣어야 돼요. X 킬로미터 이렇게. 그래야지 단위의 일치가 정해져 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단위 일치를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자, 여기 A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 B가 있고요. 이 사이의 거리가 X 킬로미터입니다. 자, 그래서 시간에 관한 식을 많이 세운다 그랬죠. 그죠? 시간은 뭐냐면 거리를
속력으로 나누면 돼요. 그래서 갈 때 걸린 시간하고 올 때 걸린 시간을 더해주면 총 걸린 시간이 되겠죠. 그죠? 그죠? 갈 때 걸린 시간. 그럼 갈 때 거리를 갈 때의 속력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올 때 걸린 시간, 올 때의 거리를 올 때의 시간 속력 4로 나눠주면 올 때 걸린 시간입니다. 갈 때 걸린 시간하고 올 때 걸린 시간하고 합쳤더니 5시간이 됐다. 이렇게 끝이죠. 요게 바로 식입니다. 이게 거속시에 관한 식이에요. 자, 여기다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12를 곱하면 2x 3x 60, 그죠? 자, 5x는 60이기 때문에 x는 12다. 아, 거리는 12km다. 이렇게 되고요. 생각해보세요. 요거 2시간 걸리네요. 그죠? 요거는 3시간 걸리네요. 그죠? 그래서 합쳐서 5시간 걸립니다. 쉬지 않고 5시간을 걷기는 힘들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5시간 걸리니까 걸리는 시간 빼고 가서 친구 만나서 뭐 하는 시간까지 빼면 6시간 전에 출발하면 되겠죠. 그죠? 1시간 놀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시간관념을 생각하면 문제를 잘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 한 부분은 뭐냐 하면 A급의 4단원 방정식에 대한 A스텝에 관한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다음 기회에 B스텝을 풀도록 하고요. 오늘은 방정식. 자, 시험 끝나고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쉬고 나면 돌아와서 이 동영상 보시면 됩니다. 휴식, 그 다음 주 한 주 휴식하는 동안 너무 놀면 재미가 없으니까 너무 노는데 피곤하다 싶으면은 잠깐 A급의 방정식을 푸십시오. 자, 방정식 C스텝 부분을 풀어서 채점을 끝난 다음에 다음 시간에 휴가가 끝나고 나서 동영상을 강좌를 열어보면 이게 나오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강좌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야, 이거 1시간이 훨씬 넘은 것 같아요. 지금 메가가 941메가니까 이게 지금 30프라임짜리 1280 곱하기 720짜리로 900메가가 넘었어요. 1기가가 거의 다 되어 갑니다. 야, 이거 또 편집하려면 엄청 오래 걸려요. 이거 하여튼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힘들어도 이거 합니다. 감사합니다.